결국은 취득을 한 이후에 본인이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시민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 27세 미만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 친구들은 병역 기피자는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준희 원장입니다. 저희 캠퍼스에서 좀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 업데이트 드리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학생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시키고, 또 좀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미국 대학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 취업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우리가 성장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취업 비자를 어떤 기업에서 채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학의 가치가 조금 퇴색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좀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강구했었고요. 13년 이상 다 영주권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오신 우리 이사님께서 저희 캠퍼스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 이사님으로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조이스 유 이사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조이스 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13년차 이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이스 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13년 이상 이민 업무를 또 맡으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신 동기가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 친오빠를 통해서, 저희 친오빠가 이주알선 업체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수속을 진행을 하는데 담당을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수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한번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누적했을 때는 대략 한 몇 케이스 정도가 될까요? 저는 이제 우연하게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하고 벤처가 많이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면 각국 기업의 이제 진행과 모든 걸 하다 보니 제가 한 케이스는 한 1200개 정도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상당한 케이스를 진행을 해주셨군요. 가족수 포함입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케이스들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영주권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좀 도움을 청하는 요청들이 생각보다 좀 늘어나고 있나요? 좀 상황이 어떤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영주권은 사실 이민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유학생들의 영주권의 목적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고요. 한 5, 6년 전만 해도 OPT 기간 중에 이제 친구들이 난 당연히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적과 달리, 이 영주권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어머니들이 이런 단계를 좀 더 걸쳐서 지금은 대학교 1학년 이미 입학 전, 어쩌면 17살부터 부모님들이 정말 미국 영주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OPT라는 제도라는 게 이과를 졸업을 했을 때는 3년까지 나온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주권 쪽을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취업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학생들은 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모르는 그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단기 비자, H1 비자도 그렇고 OPT도 그렇고 결국에는 목적에 있어서 이 아이를 우리가 하이어를 했을 때 최단기간이 1년에서 3년, H1 비자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이 랜덤 케이스에서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수요를 받는데, 학사 입장에서는 거의 랜덤으로 20% 미만의 학생들이 승인이 나다 보면 이 친구들은 결국 원하는 건 계속 이 회사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미국의 정말 글로벌 기업 같은 곳에서는요, OPT부터 인턴십을 했을 때 보통 3학년부터 인턴십 아이들이 트라이를 하는데, 이때 미국의 큰 약국 같은 경우 라이트에이드, CVS 같은 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잡 어플라이를 하지 말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스템계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나사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나는 퀄리파이가 되는데 영주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원하시는 정말 현실적인 시점은 한 3학년 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졸업할 때쯤까지 영주권 프로세싱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난 10년 이상은 비숙련과 숙련직의 차이가 문호가 커런트 오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문호는 후퇴가 되면서 점차 숙련직과 비숙련의 차이가 굉장히 2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학생들이 3학년 때 비숙련으로 실질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한다면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시점과 내 신분이 끝나는 시점을 생각을 한다면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결국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적으로 숙련직으로 이 친구를 접수할 수 있는 걸로 케이스를 한다면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안에 영주권을 나온다면 가령 3학년부터 영주권 수속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2년 반이면 OPT 기간 1년짜리 가지고 있는 학생도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스테러스 신분을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현재 있는 영주권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좀 보편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많은 이제 학부형분들께서 가장 헛갈려 하시는 게 이 영주권이라는 게 대체 뭐냐부터 많이 생소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적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또는 이 영주권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으로 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시민권과 뭐 영주권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영주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영주권은 보통 사람들이 그린카드라고 합니다. 그린카드 홀더라고 하는데 국적이 변하진 않아요.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면 독수리 여권을 가질 수 있냐 시민권, 아니면 무궁화의 우리나라의 현재적으로 영주권자는 국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여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여하지간에 자신이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유학생 신분과는 다르게 정식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런 그 취업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시민권을 따고 싶어하는 취지는 단 하나예요. 독수리 여권을 받고 싶어서는 아니고 연방부, 공무원, 특정 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곳에서는 시민권자 이상 우리나라의 시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도 친구들이 원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들은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까지를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럼 시민권을 언제 나는 취득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표현을 쉽게 하자면 2023년 5월에 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5년 뒤에 나는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좀 잘못된 내용이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2023년 5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내가 미국 내 체류 기간이 5년이 된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을 하는데 자격이 주어집니다. 표현을 쉽게 풀이하자면 학생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한국에 나왔었어요. 모국 방문. 그게 이제 5년 동안 한 3개월이 있었다. 그러면 그 카운트를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2028년 5월이 아니고 3개월 뒤인 2028년 8월에 나는 시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이제 독수리 여권이 있냐 없냐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차이가 있나요? 굳이 꼽아보자면? 굳이 꼽아보자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대의 정치를 어떤 식으로 또 의사를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에 따라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주권이라는 것들을 결국은 취득을 한 이후에 본인이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시민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유롭죠. 제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남학생들의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만 27세 미만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 친구들은 병역 기피자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내에 체류를
체류를 과연 얼마큼 할 수 있을까 하면 1년에 180일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만 39살 될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 중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군대를 희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이민 수속에 있어서 빠르면 저희가 3년을 보지만 비숙련 같은 경우는 4년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적정한 시기는 21살, 22살쯤에 영주권 수속을 하면 만 27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 시 병역 기피자가 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남학생들의 기준에서 사실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제안을 오히려 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뭐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뭐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아예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좀 영주를 하고 싶다 미국에서 한국은 잠깐 친지 방문하는 목적 이외에는 들어올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뭐 그런 요인들도 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영주권의 개념이 어떻고 특히 시민권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환되는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영주권의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